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실기기출 계산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외율 문제는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이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외율은 전부가 별표 3개 다 강조했습니다. A 사업장의 근로자 수 350명, 연천인율은 3.5이었다. 도수율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천인율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도 있고요.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가 있는데 어떤 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이용하는 식을 쓰시면 됩니다. 현재는 연간 재해자 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연천인율을 우리가 도수율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역시나 도수율의 공식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0 근로시간 수, 그죠? 0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잖아요.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었습니다. 이 식에 대입하려니까 재해 건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식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율을 구하시오 했으니까요. 도수율은 이라고 고쳐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곱해졌는 2.4가 넘어가겠죠? 밑으로 갑니다. 2.4분의 연천인율 됩니다. 2.4분의 문제에서 연천인율 3.5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1.46이고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면 됩니다. 재해율은 단위가 어떠하다? 단위 없다 그랬죠, 그죠? 단위 없기 때문에요. 단위를 적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 450명, 하루 8시간 월 25일 작업하던 중에 4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휴업 일수가 73일 발생했습니다. 강도율, 도수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수율은요, 0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할 때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곱하자. 곱하기 10의 6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0 근로시간 수 계산합니다. 450명 곱하기 근무 조건이 하루에 8시간이고요. 한 달에 25일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1년 동안이니까 1년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 되는 거죠. 분의 4건의 재해가 발생했고요.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3.7037이죠. 그죠? 그래서 3.70이 답이 되겠습니다. 강도율입니다. 0 근로시간 수분의 강도가 크다라는 건 일을 못하고 쉬는 날짜다 그랬죠. 총요양 근로손실일수고요.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만 곱해주자. 곱하기 1000이 공식이었습니다. 역시나 0 근로시간 수는요. 45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한 달에 25일이죠. 곱하기 1년은 12개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총요양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휴업일수가 주어졌다. 그죠? 자, 우리가 출근 안 하는 날이라고 했죠? 휴업일수는 쉬니까 출근 안 합니다. 요양일수는 요양원에 있어서 출근 안 하죠. 입원일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출근을 안 합니다. 그죠? 출근을 안 하는 날 1년은 365일인데요. 출근하는 날 1년은 100% 출근하면 300일이죠. 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출근 안 하는 날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는 365일을 300일 단위로 바꿔준다. 그래서 곱하기 365분의 300 또는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는 휴업일수니까요. 73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일수 300일. 그죠? 또는 12개월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일 해도 300일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게 1000을 해줘야죠. 계산하면 0.0555 나옵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0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자, 하나 더 포함하자면 가류일수 마찬가지입니다. 가류일수는 치료일수라는 뜻인데요. 어쨌거나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고 노동부에 보고하는 건 3일 이상의 휴업이 있는 치료에 한해서기 때문에 가류일수라고 나와도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를 해서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400명이고요. 하루 8시간, 1년에 300일 작업하던 중에 5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이 1명, 시급 재해자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강도율과 도수율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연간 1인당 5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율의 공식은요. 연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재해 건수 할 때 수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곱하자라고 했습니다. 연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400명이죠.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고요. 정상 근무만 했죠. 그죠? 초과를 1인당 50시간 했다. 1인당이니까요. 초과는 일을 더 했는 거니까 정상 근로에다 플러스 해줘야죠. 그죠? 1인당 50시간이니까 400명 곱하기 50시간 요거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도수율 먼저 계산합니다. 자, 5건의 재해니까 5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5.10이 되겠습니다. 자, 강도율도 또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도율은요, 연 근로시간 수분의 위에는 근로 손실일수죠. 길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곱하자 곱하기 1000입니다. 연 근로시간 수입니다. 4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이죠. 플러스 하시고요. 괄호는 안 해도 생각 없습니다. 자, 1인당 50시간 초과니까요. 400명 곱하기 50 하면 되겠습니다. 분해. 자, 사망이 1명이죠.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7,500 플러스 시급은요. 600일입니다. 4명이니까 4 곱하기 6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고요. 10.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근로손실일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전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로자 수 300명인 어느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5건의 재해로 인하여 휴업일수 288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수율을 계산하시오. 연근로일수가 280일이고요. 하루 8시간 근로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율은 하면요.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할 때 수다 그랬죠?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는 총 300명입니다. 곱하기 1년에 280일 일하고요. 하루에는 8시간입니다. 그죠? 분의 재해 건수는 15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되겠죠? 22.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넘어갑니다. 어느 사업장의 연간 재해 건수는 10건입니다. 재해로 인한 요양근로손실일수가 250일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의 도수율이 6일 때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강도율의 공식을 생각하면요. 연근로시간수분의 총요양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연근로시간수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연근로시간수가 지금 재해가 10건 났고 요양근로손실일수가 250일이다 했지 나머지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근로자 수가 없다 그죠? 법적인 근로조건 하려고 해도 연근로시간수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수율이 여기다 주어졌기 때문에요. 자, 도수율의 공식을 적어보면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을 위로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분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습니다. 도수율 곱하기 연근로시간수는 1 곱하기니까요. 곱하나만 하죠.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연근로시간수는 그죠?
곱해졌는 도수율을 넘기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도수율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지금 도수율이 6이다라고 했습니다. 6분의 제 건수가 10건이죠. 곱하기 10의 6승을 계산하니까 제 건수 총 연 근로시간수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강도율 공식에 대입합니다.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금방 계산했는 연 근로시간수 분의 지금은 요양 근로손실일수가 250일이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0.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갑니다. 근로자 10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 사업장에서 일주에 48시간씩 1년에 52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도수율은요,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연 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1000명이죠, 그죠?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한 주에 48시간이고요. 1년에 52주죠. 나머지 조건 없습니다. 재해 건수는 80건이 났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32.05가 되겠습니다. 연천인율입니다. 연천인율은 아래 위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밑에가 분모니까요. 많은 사람입니다. 일하는 연평균 근로자수다. 그죠? 근로자수분의 분자, 아들사자니까 작은 사람 수입니다. 연간 다친 사람 수, 그죠? 재해 자수고요. 천인율이라는 건 1000명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입합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는 1000명이죠. 이때 재해자, 사상자가 6명이 났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00. 계산하니까 정수일 때는 그대로 정수로 두시면 됩니다.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로자 500명이 작업하고 있는 A 사업장에서 연간 250일 하루 9시간 근무하던 중에 10건의 재해로 인하여 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역시나 또 공식 적으면서 기억하세요. 도수율은요,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할 때 수다라고 했고요. 건수 간단하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근로시간수입니다. 500명 곱하기 하루에 9시간 일하고 1년에 250일 일하고 있다. 그죠? 나머지 조건 없습니다. 재해 건수는 10건이다라고 했죠? 10의 6승 곱하면 8.8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천인율도 공식 적으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분모니까 많은 사람이죠. 일하는 연, 평균, 근로자수분의 분자니까 작은 사람이죠. 재해자수, 그죠? 곱하기 1000인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평균 근로자수는 500명이고 역시나 6명의 재해자 발생했죠. 1000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0이죠.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면 정수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넘어갑니다. S기업의 근로자 100명이 작업하면서 하루 8시간 1년 300일 근무하던 중에 사망이 한 건 발생했고 14급 2명, 휴업일수 37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강도율 공식은요. 밑에는 연 근로시간수분의 위에는 총요양 근로 손실일수였죠. 곱하기 1000이다 공식이었습니다. 연 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근로자 수 100명이죠. 1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에 8시간 1년 300일 나머지 조건 없습니다. 분의 사망이 한 건 났죠. 7500일이죠. 플러스 14급이 2명입니다.
2명 곱하기 14급은 50일이죠. 그죠? 플러스 휴업일수 37일인데요. 출근하지 않는 휴업일수, 입원일수, 요양일수, 가료일수까지 곱하기 365분에 실제 근로 일수 해주면 됩니다. 300일 근로한다 했으니까 300이죠.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고요. 31.79가 되겠습니다. 자, 신체장애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갑니다. 사업장의 연평균 근로자는 800명. 하루 8시간, 연간 300일 작업하던 중에 5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수율 계산하시죠. 그죠? 이제 공식은 다 외우셨죠? 도수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할 때 수다 그랬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해준다 했습니다. 연근로자수입니다. 800명 곱하기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 일합니다. 이때 재해는 5건 났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2.602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수가 200명인 어느 사업장에 지난 한 해의 재해 건수 4건이었고요. 강도율이 0.5였다 주어졌습니다. 이 사업장의 근로손실 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로자 1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2,400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율은요. 연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네, 연 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하라는 건 뭐냐면 강도율이 아니라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라 했다, 그죠? 그럼 1분의니까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같습니다.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은 강도율 곱하기 연근로시간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근로손실일수는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연근로시간수가 된다. 그죠?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1000분의 네. 강도율이 지금 얼마인가 하면 강도율이 0.5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 수는 200명이고요. 곱하기 현재 1인의 총 근로시간이 연간 2,400시간이다 주어졌죠. 2,4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40이 나왔고요. 문제는 지금 근로손실 일수를 계산하라죠. 그러니까 단위는 241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괄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도수율이 4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연간 5건 재해로 인하여 380일의 요양 근로 손실일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도율을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강도율은요. 연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근로시간수 계산하려니까요. 역시나 또 근로자 수가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에 도수율이 4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도수율 공식 적어볼게요. 도수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다가 됩니다. 곱하기는 위로 곱하는 거니까 아예 분자의 10의 6승 곱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분의 하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 같다 그랬죠.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 했는 거는 도수율 곱하기 연근로시간수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연근로시간수는 하고 바꿔볼게요. 곱해졌는 도수율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도수율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 도수율은 4다라고 했죠. 4분의 재해 건수는 5건이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니까요. 연근로시간수가 125만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강도율 공식에 대입합니다. 연근로시간수는 125만 시간이죠. 분의 근로손실일수인데요. 380일의 요양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380 넣으면 되겠죠. 그죠? 380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30이 되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요 문제는 파란색 별표. 예, 똑같이 중요한 별표 3개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의 조건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휴업 제휴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수 1000명인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300일이고요. 총 휴업 재일수가 150일.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휴업 재자 수 10명. 통상의 출퇴근이다, 그죠? 생산 설비에 의한 휴업 재자 수가 5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업 재율을 계산하는 공식 보겠습니다. 휴업 재율은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휴업 재자 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휴업 재율은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 재자 수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풀어 설명할 때는 이렇게 1번이죠. 여기가 2번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임금 근로자당 휴업 재자 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읽어볼게요. 휴업 재자 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재자 수를 말합니다.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인데요. 운수업, 음식, 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시킵니다. 나머지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죠? 요거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사업장 밖이고, 폭력이고, 출퇴근 중이고, 체육 행사 중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 거다. 그죠? 임금 근로자 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상 임금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자, 금방 휴업 재율은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휴업 재율은 밑에는 임금 근로자 수다. 그죠? 임금 근로자 수분의 위에는 휴업 재자 수입니다. 그죠? 곱하기 100. 퍼센트는 붙이시면 안 되죠.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할게요. 임금 근로자 수가 앞에서 1000명이다라고 했고 휴업 재자가 50명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곱하기 1000이 아니죠. 100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하시면 정수 5로 나누어 떨어지죠. 이럴 때는 그대로 5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1시간 동안 1분당 6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을 각각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작업에 대한 권장 에너지 소비량은 분당 5kcal다.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휴식 시간 공식을 보겠습니다. 휴식 시간 R은요. E-1.5인데요. 여기에서 E는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1.5라는 건 휴식 중에 에너지 소비량이 됩니다. 60은 작업 시간이에요. 만약에 100분이다라고 주어지면 100을 대입해야 됩니다. 예, E-5인데요. 요건 문제에서 금방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다라고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대입하겠습니다. E-1, 예. 지금은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할 때 1분당 6kcal 에너지를 쓰고 작업에 대한 권장 에너지, 평균 에너지는 5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E가 바로 6을 뜻한다. 그죠? 6-1.5분의 1시간이니까 60 곱하기 6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다라고 했으니까 5 대입하고요. 때로는 4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5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3.33분이 뭐냐면 휴식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작업 시간을 계산하라라는 건 60분에서 13.33분 휴식하고 나머지 일하죠. 그래서 60-13.33 하면 46.67분이 작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근로자가 60분 동안 작업할 때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분당 7.5kcal입니다.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를 4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죠. 그죠? 그러면 휴식 시간 R은요.
E-1.5분의 했는데 E는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할 때 에너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작업할 때 평균 에너지가 7.5kcal라고 했으니까 E가 7.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분의, 60분 작업한다 했으니까 60 곱하기 7.5 마이너스 평균적인 작업대의 에너지를 4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3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단위는 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12년도에 출제되고 출제는 잘 안 되었습니다만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에서의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총 배기량이 90리터입니다. 5분 동안 배기했을 때의 O2, 산소는 16%고요. CO2, 이산화탄소는 4%가 됩니다. 산소 1리터가 내는 에너지는 5kcal가 됩니다. 분당 산소 소비량과 분당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문제에서 5분 동안 총 배기량이 90리터인데, 5분 동안 배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의 배기량을 계산합니다. 90을 5로 나누면 되겠죠? 18리터 per 분. 다시 말하면 1분에 18리터의 공기를 밖으로 배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당 흡기량을 계산하는데요. 얼마만큼 1분의 공기를 받아들이는 건데, 요거는 질소 배기량으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호흡 때문에 변화가 되는데 질소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분기 흡기량은 빼내는 분당 배기량의 질소량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21, 배기하는 우리가 흡기할 때는요, 100에서 산소를 빼면 나머지 질소라고 봅니다. 대략 한 78, 9% 되죠, 그죠? 그런데 배기할 때는요, 100에서 산소를 빼고 우리가 호흡하고 나오는 이산화탄소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O2-CO2 곱하기 분당 배기량 해주면 분당 질소의 배기량이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100-21하면 79분의 100- 배기하는 산소는 얼마냐면 16%고 이산화탄소 4%다라고 했으니까 16-4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분당 배기량이 아까 18리터 per 분이다 계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18.23리터 per 분. 흡기량은 18.23리터인데 배기하는 건 18리터를 배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분 동안의 산소 소비량 계산할게요. 1분 동안의 산소 소비량은 흡기했는 산소량에서 배기했는 산소량을 빼면 흡기하고 배기의 그 차이는 뭐냐면 호흡할 때 사용했는 거죠. 이게 분당 산소 소비량이 되겠죠. 그래서 흡기 중에 산소 소비량은 분당 흡기량 곱하기 산소는 공기 중에 21% 있죠. 21% 하고요. 배기되는 산소량은 분당 배기량 곱하기 문제에서 배기하는 산소량이 지금 16%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6%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 흡기량 18.23 곱하기 21%는 0.21이죠. 분당 배기량 18% 곱하기 16%는 0.16이죠. 두 개를 빼주면 분당 산소 소비량이 나오죠. 그죠? 0.948이고요. 0.948에서 반올림하면 0.95리터 per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 에너지 소비량인데요. 산소 1리터가 내는 에너지가 5kcal라고 했는데 현재는 0.95리터죠. 그래서 0.95 곱하기 5kcal 해주시면 4.75kcal per 분이 분당 에너지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아래 말이, 기초대사량이 7,000이고요. 작업시 소비 에너지가 2만인, 안정시, 2만이고, 안정시 소비 에너지 6,000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에서의
에너지 대사율 RMR을 계산하라. 그죠? 자, RMR은요, 기초 대사량분의 노동 대사량 또는 작업 대사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 마이너스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은 7,000이죠. 분의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지금 2만만큼 소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빼기 안정시 소비 에너지 6,000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계산하면 2로 나눠 떨어지면 2라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안전관리 쪽 문제입니다. 프레스 방호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프레스에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이 200ms라고 주어졌고요. 안전거리 밀리미터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의 안전거리나 정지 성능에 영향을 받는 방호장치 한 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공식입니다.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다라고 외우라 그랬죠. 안전거리 밀리미터는 1600 곱하기 TC 플러스 TS인데요. 이것 다 단위는 뭐다? 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는 1600 곱하기 초다. 그죠? 그러면 1600 곱하기 지금은 초는 뭐냐면 우리가 급정지까지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되었는데요. 급정지에 소요된 시간이 200ms다 했습니다. ms는 뭐죠? 1000분의 1초예요. ms는 1000분의 1초입니다. 200ms니까요. 다시 말하면 1000분의 200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1000분의 200초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거리 Dm는 1600 곱하기 단위가 초라야 됩니다. 그래서 1600 곱하기 1000분의 200 계산하면 320mm가 답이 되겠습니다. 또는요, 안전거리 Dcm는 160 곱하기 초입니다. 계산하면 32cm인데요. 밀리미터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320mm.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기의 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정지 성능에 상응한다라는 말은 급정지 장치를 가진다고 동일합니다.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방호장치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가뭉식이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두 가지죠. 그죠?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치 맞물린 개수가 5개, 200SPM의 동력 프레스기에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양수기동식에서 안전거리 DM mm는 1.6 곱하기 TM인데요. TM은 뭐다? 미리세컨드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DM mm는 1.6 곱하기 1000분의 1초다. 이렇게 아예 기억하시면 단위까지 기억됩니다. 또는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매분 행정수죠. SPM분의 6만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 곱하기 현재는 클러치가 주어졌으니까요. 이 D식에 넣어야겠죠. 그죠? 클러치가 5개니까 5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SPM분의 6만이죠. 그래서 200분의 6만 계산하니까 336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 지름이 120m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나 별표 2개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 미만일 때는 속도가 느릴 때죠. 그죠? 앞면 롤러 원주죠. 원주는 파이 D입니다. 그죠?
3분의 1 이내니까요. 파이 d 곱하기 3분의 1 이내가 됩니다. 속도가 30 이상 빠르죠? 이럴 때는 앞면 롤러 원주에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속도죠. 회전하는 기계의 회전 속도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 n이라 했습니다. 이때 속도 V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다 그랬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은 뭡니까? 단위가 밀리미터다 그랬죠.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눈 게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주기 위하여 공식에서 나누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이제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러의 우선은 표면 속도부터 계산하겠습니다. V는 1000분의 파이는 계산기 파이 누르시고요. D는 직경입니다. 자, 지금 롤러의 직경이 120mm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120 곱하기, 네. 그 다음에 n이죠. 회전수가 지금 60rpm으로 회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60 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22.6이고요.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롤러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계산하라. 현재는 속도가 30 미만이죠. 이럴 때는요. 파이 d 곱하기 30 미만은 속도 느릴 때는 3분의 1을 곱한다 했습니다. 그죠? 자, 파이는 계산기의 파이를 눌러주시고요. 직경은 현재 120mm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니까 125.66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5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롤러 지름의 단위를 밀리미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전하는 기계의 회전 속도다, 그죠? V는 1000분의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직경의 단위가 30cm인데 밀리미터로 변환하라 했으니까요. 곱하기 10이죠. 3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n은 회전수인데 500rpm으로 회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500 하시면 되겠죠. 471.24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톱 두께가 0.8mm인 경우에 분할날 두께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할 때요.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몇 배? 1.1배 이상이며 톱이 돌아가는 치 진폭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니까요. 1.1 곱하기 0.8 하면 0.88이네요. 그죠? 밀리미터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치 진폭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8mm 이상이고 뭐 미만이라 부분은 적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와이어로프에 100톤의 중량을 걸어서 30도 각도로 들어올릴 때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0톤의 화물입니다. 그죠? 줄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데요. 이 줄거리 각도가 30도입니다. 자, 이때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라. 그죠? 우리 공식부터 정리하면요. 100톤을 두 줄이 나누어 가지니까 나누라 그랬죠. 2분의 W고요. 나누기. 이쪽 줄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나누어 가집니다. 세타인데요. 들어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100톤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00 나누기 하시고요. 코사인 2분의 현재 30도 각도다 했으니까 반 나누면 1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계산 결과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네. 51.76이고 현재는 무게가 100톤이다 나왔으니까 단위는 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와이로프에 1200kg, 4200kg의 중량을 걸어서 60도 각도로 들어올릴 때 와이로프에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라. 그죠? 역시나 4200kg의 화물입니다. 줄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60도다. 그죠? 자, 그럼 나누겠습니다. 무게도 반으로 나누자. 2분의 4200이 되겠죠. 나누기. 각도도 둘로 나누자 그랬죠. 30도인데요. 들어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2424.87kg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에 넘어갑니다. 공칭 지름이 10mm인 와이어 로프의 실제 지름은 9.2mm였습니다. 양중기 와이어 로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라 했습니다. 자, 와이어 로프의 지름 감소율부터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10이죠. 원래 항상 분모는 기준이 되는 값이죠. 10이고요. 지금 얼마만큼 따랐냐면 10에서 실제 지름이 9.2니까 따랐는 부분은 10에서 9.2를 뺏는 것만큼 따랐겠죠. 그죠? 곱하기 100을 할게요. 하면 8%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와이로프는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에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재는 8%를 초과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사용이 어떠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생각이 나시면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로프의 현재 지름이 9.1cm입니다. 해당 와이로프의 공칭 지름이 10cm이었다면 와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와이로프의 지름 감소를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공칭 지름이 10인데요. 현재는 9.1이에요. 빼면 지름이 감소된 건 0.9cm 감소되었죠. 자, 그러면 공칭 지름의 7% 계산해 볼게요. 공칭 지름이 지금 현재 10이죠. 곱하기 0.07 하면 0.7cm입니다. 와이로프의 지름 감소 0.9cm가 공칭 지름의 7%인 0.7cm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다?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지게차에 안전하게 적재 가능한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게차가 있으면요. 화물이 있고 차 자체 무게 W, G라고 하겠습니다.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 거리를 A,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 거리를 B라고 합니다. 그죠? 자, 화물 쪽이죠. G 곱하기 A 했는가 하고요. 차 쪽이죠. W 곱하기 B 했는가 하고요. G 곱하기 A, W 곱하기 B. 어떤 게 커야 안정적입니까? 당연히 차 쪽이 커야 안정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지게차 중량은 1톤이에요.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 0.5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물의 중량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게차 중량이 아니라 실어는 화물의 중량이죠. 화물의 중량은 알 수 없으니까 G라고 할게요.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 거리가 0.5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자체 중량이 1입니다.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 거리는 1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G 곱하기 0.5는 작아야 된다. 1보다. 그죠? 그러므로 G는 작아야 된다. 0.5가 넘어가면 밑으로 가죠. 0.5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G는 작다 2톤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또는 2톤 미만이다 라고 적어도 문제였겠습니다.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12피코페럿인 도체가 프로판 가스 상에 존재할 때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 대전 전위 볼트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프로판 가스의 최소 발화 에너지는 0.25 밀리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 전위를 구하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전 용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전 에너지 공식을 떠올려 볼게요. E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의 제곱이다입니다. 여기에서 정전 용량은 C다, 그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대전 전위 전압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전위는 V죠. 그러면 V제곱을 남기고 넘겨볼게요.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C분의 2가 되고요. 제곱을 없으면 뒤에 건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루트 하시고요. 2분의 1 곱하기 정전 용량이 지금 얼마냐면 12피코페럿이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에요. 그래서 정전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해서 이제 페럿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분의 2죠, 그죠? 2는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0.25 미리줄이다 했습니다. 0.25 곱하기 밀이라는 건 12의 마이너스 3승이죠. 줄입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니까 이렇게 곱해줬고요. 미리줄은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기 때문에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6454.97이고 전위의 단위니까 볼트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넘어갑니다. 전기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300V 회로를 물에 젖은 손으로 접속하여 사망했습니다. 이때 인체 흐른 전류 미리암페어로 계산하고요. 통전 시간도 미리세컨드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인체 저항은 1000oh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를 계산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는 I 곱하기 R이죠. 자, 그러면 V는 I 곱하기 R이니까요. I는 R분의 V다. 요 식에서도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심실세동 전류. 사망했는 것도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루트 T분의 165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심실세동 전류에서 전류의 단위는 미리암페어 단위죠. T는 흘러간 시간, 통전 시간인데요. 단위가 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에 흐른 전류 먼저 생각합니다. I는 R분의 V인데요. 자, 금방 인체의 저항은 1000V인데, 1000ohm인데 물에 젖었다라고 했어요. 자, 물에 젖어버리면 저항은 25분의 1로 감소되죠. 그래서 25분의 1을 곱해줍니다. 분의 V인데요. 현재 문제에서 전압을 줬는지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300V다라고 줬다, 그죠? 자, 그래서 전압 얼마다? 300이다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7.5A인데요. 미리암페어로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500mAh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구하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에 계산하시오 했던 건 통전 시간을 계산하라. 그죠? 자, 우리가 심실세동 전류는 I는 루트 T분의 165다가 있죠. 자, 그러면 통전 시간 단위는 바로 T죠.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분의니까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아요. I 곱하기 루트 T는 1 곱하기 165니까 165입니다. 루트 T는 남기고 I를 넘기면 I분의 165가 됩니다. 루트를 없애면 양쪽 제곱하면 없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 전류는 지금 얼마인가 하면요. 심실세동 전류를 아까 계산했죠. 심실세동 전류 계산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류는 위에서 계산했죠. 7500mAh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심실세동 전류의 단위가 mAh니까요. 7500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고요. 네. I분의 165의 제곱이죠. 그래서 165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000484가 나왔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초의 단위죠. 심실세동 전류할 때 T는 초니까요. 그런데 미리세컨드로 계산하라 1000분의 1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000을 반대로 해줘야 되죠.
계산하면 0.48ms가 됩니다.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는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된다라는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자, 통전시간 1초고요. 인체의 전기저항 500ohm이고 달지혜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계산하시오. 자, 전기에너지 공식 한 개죠. Q는 I제곱 RT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류는 심실세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심실세동 전류죠. 그죠? 루트 T분의 165인데요. 통전시간 1초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T 대신에 루트 1D를 넣으면 되겠죠. 165 곱하기 미리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미리암페어죠. 자, 그런데 Q는 I제곱 RT 할 때 I는 암페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는 요거 단위가 미리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요.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하여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줍니다. 제곱이고요. 인체의 저항은 500ohm이다라고 했고 통전시간은 1초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13.61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풀었고요. 3번 했고 4번 넘어가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폭발 한계는 1.2, 상한계 44입니다. 이때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위험도는 뭐 분해죠?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죠. 아래 위로 단위가 볼륨 퍼센트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약분되고 없기 때문에 위험도도 뭐다? 단위 없다. 빨간 걸로 크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도록 할게요. 폭발 하한계가 지금 1.2죠. 상한계 44.0입니다. 0-1.2 계산하시면 35.6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갑니다. 가연성 혼합가스가 메탄은 80%, 에탄이 10%, 부탄이 10%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세 가지 성분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계산하시오. 단독가스 폭발 하한계는 메탄이 9.5, 에탄 5.6, 부탄이 3.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L 분해하고 위에는 비워두시고요. L1 분해 V1이다. 그죠? L은 메탄의 하한계 9.5죠. 9.5분의 메탄의 공기 중의 농도 80이죠. 에탄의 하한계 5.6분의 공기 중에 10이 존재합니다. 부탄은 3.1분의 공기 중에는 10이 존재하죠. 요거를 여기에 올려서 다 더하라 그랬죠. 8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L은이라고 하면요. 요거 분해다. 그죠? 9.5분의 80 플러스 5.6분의 10 플러스 3.1분의 10 분의 요거죠. 8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니까요. 100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7.44 볼륨 퍼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수소가 28, 메탄 45, 에탄 27% 존재합니다. 혼합가스의 공기 중 폭발 상한계와 메탄의 위험도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폭발 상한계는요, L분의 역시 비워두겠습니다. 전부 다 상한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수소는 상한계가 75입니다. 공기 중에 28% 존재합니다. 메탄은 상한계가 15인데요. 공기 중에 45가 존재합니다. 에탄은 상한계가 12.4죠. 공기 중에 27% 존재합니다. 그죠? 요거를 다 어떻게 해라? 여기에 더해주라 그랬죠? 28 더하기 45 더하기 27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은 하면요. 75분의 28 더하기 15분의 45 더하기 마지막은 12.4분의 27이죠.
요거 분의 요거죠, 그죠? 28 더하기 45 더하기 27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18.02고요. 단위는 문제에서 주어진 하한계와 상한계 단위 따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메탄의 위험도입니다. 자, 위험도 공식도 생각합니다. 위험도 공식은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메탄은요, 상한계가 지금 얼마냐면 하한계가 5.0이죠. 5.0분의 상한계 15 마이너스 하한계 5.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제되었고요. 산업위생에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10ppm입니다. 이를 mg/m 삼승 단위로 환산하시오 했고요. 원자량은 탄소가 12, 산소는 16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mg/m의 삼승 요거를 ppm으로 바꾸는 거다. 그죠? ppm 곱하기 24.45분의 1인데요. 요거는 25도씨 1기압일 때 공기 1몰의 부피입니다. 만약에 21도씨 1기압이다 주어진다면 24.1리터가 됩니다. 네, 현재는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24.45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분자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겠습니다. ppm은 10이다라고 했고요. 24.45분의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은 탄소가 한 게 12죠. 플러스 산소는 16입니다. 그죠? 더하면 28g이 분자량이 되겠죠. 그래서 28 바로 대입해도 되고요. 12 플러스 16 이렇게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1.45고요. 단위는 mg/m 삼승. 그죠? ppm을 mg/m 삼승으로 바꾸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에 넘어가서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최근에 요 계산 요율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계산 기준과 기초액을 줬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어질 때는 주어진 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요 계산 기준을 요율표가 바꾼 기준으로, 변경된 기준으로 바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공사입니다. 요율이 주어졌고요. 낙찰률 75%는 이제 무관하죠. 낙찰률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서 배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5억 원, 광급 재료비가 나왔습니다. 3억 원, 직접 농우비가 10억 원, 관리비, 간접비 포함해서 10억 원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광급 재료비가 포함될 때의 계산법을 미리 한번 보고 올게요. 네, 광급 재료비가 주어질 때는요. 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하고 발주자의 재료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에 곱하기 1.2배 한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요. 작은 값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광급 재료비 포함한 경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대상액이라는 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우비가 되죠. 현재는 재료비가 재료비 25억 원에 광급 재료비 3억 원, 직접 농우비 10억 원 더하면요 38억 원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액은 38억 원이 됩니다. 현재 대상액은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죠. 그래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대상액 곱하기 비율에 플러스 기초액을 더해주는 것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대상액은 38억 원이고요. 곱하기 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 이렇게 바꿀게요. 0.0228이 됩니다. 기초액도 변경된 거 기준으로 하면 4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초액하고 비율 바꾸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광급 재료비 포함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25억 원에 10억 원이고요. 광급 재료비 3억 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상액이 35억 원 되는데요. 역시나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하고요. 플러스 기초액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대상액이 35억 원이죠. 곱하기 0.0228로 변경하고요. 플러스 4325000 그죠? 바꿔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요 금액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2배로 곱한 금액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안 했네요. 한번 곱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25,000 곱하기 1.2 그죠? 요거를 제가 따로 계산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했는 값이 제가 요거 1.2배 했는 걸 깜빡하고 요 값을 적었는데요. 요거 1.2배 했는 값하고 주어진 요 값하고 둘 중에 작은 값이 안전관리비가 된다. 요거 계산해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보호구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시험가스, 이 방독 마스크의 유효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죠? 시험가스 농도가 1.5%에서 표준 유효 시간이 80분이다. 요걸 하지 말으면 만들 때죠. 만들고 난 다음에 정화통을 시험할 때 가스 농도 1.5% 농도에서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0분이었습니다. 자, 정화통을 유해가스 농도가 0.8%인 작업장에서 사용할 때 유효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하라. 만든 공장에서 1.5% 농도에서 80분 썼거든요. 근데 모든 작업장의 가스 농도가 1.5%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5%에서 80분 썼다면 2%에서는 더 적게 쓰겠죠. 1%에서는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작업장마다의 유효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정화통의 유효 시간 공식은요. 밑에는 우리 작업장의 농도입니다. 간단하게. 위에는 만들 때 시험한 두 가지예요. 표준 유효 시간 곱하기 시험했는 농도입니다. 시험했는 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작업장의 농도는 0.8%고요. 시험했는데 농도는 1.5%에서 80분 사용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150분이 사용 가능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 인간공학민 시스템 위험 분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출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들만 그것도 전부 다 아니고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위주로 조금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출제되었는데 나온다 해도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실수로 내는 거죠. 그죠? 기출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과목보다는 타 과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풀어보니까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1율에서는요, 일부러 중복된 문제지만 많이 응용해서 풀어보기 위해서 중복된 문제 풀어본 것이고요. 이렇게 실기 필답형에서는 계산 문제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계산은 중요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암기형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계산형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필답형 스마트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강의를 많이 반복하시고 들어두시는 게 시험장 가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짬을 이용해서 많이 들으시고 앉아 공부하실 때는 적는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치시는 모든 분들 필답형에서 좋은 결과 받으시고요. 작업형 공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